장윤기 사건 경찰이 살인자의 편에 섰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최근에 유시민 씨가 그런 발언을 했어요. 매불쇼인가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신명계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선을 네. 넘었다. 그런데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른바 검찰 개혁,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식으로 본인이 국민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적어도 어떤 보안수사권 일부를 행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강성 지지 싫어하니까 그거는 밑에 사람들한테 시키고 본인이 이제 발을 뺀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 개딸의 그 영향력이라 그럴까? 개딸들의 그 말빨. 이게 저는 그 민주당 좌파 진영에서는 예. 최우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예. 봐요. 우리 그 우파가 국민의 힘이라면 민주당은 개딸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 당에서는 네. 방송 3법 아주 일찌감치서부터 2024년부터 방송 3법을 고쳐서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그렇죠.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에는 직원들이 말하자면 사장 뽑는 절차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추진했던 것은 시청자 위원들도 이사회를 뽑는 그 멤버로 들어가고 아주 다양한 미디어 관련 학회 이런 데서 뽑을 수 있도록 숫자를 크게 늘리는 그런 시도를 2024년부터 했는데 어쩜 그 이전부터 했었죠. 그게 이제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이제 부결됐었는데 제가 국무회의를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방송 3법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제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발언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갈 필요 없다. 그리고 방통위 의견도 한번 내봐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좀 크게 부딪혔죠. 사실상은. 왜 뭐 당신 자기 정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하면 대통령 의견하고 강성 지지층 의견을 반영하는 강성 의원들 의견이 부딪혔는데 결국은 최민희파 말하자면 개딸파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심지어는 방통위 설치법까지 바뀌면서 제가 뭐 자동면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뭐냐? 아, 이재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개딸한테 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거의 기시감을 느끼게 되는 게 제가 기사를 통해서 파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애시당초 보안수사권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왔느냐. 보안수사권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개딸한테 이재명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법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좀 천천히 가자라는 식으로 했지만 결국 개딸이 이겼고 이번에 보안수사권도 말하자면 개딸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사건이 하나 나타났죠. 장윤기 사건. 나타나서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개딸 세력, 개딸들도 경찰이 뭐 아버지, 경찰이 또 삼촌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서로 뒤봐주고 수사팀장이 뒤봐주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겠습니까? 보안수사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시민 씨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는 거는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뭐 ABC론으로 봤을 때 결국 그 대통령이 속마음은 이른바 그쪽 진영의 핵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간다는 걸 비판하는 건데 사실은 그 마키아벨리식으로 일체를 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성 생리의 문제라든가 최근에 보면 뭐 만기칠남으로 다 그 SNS로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당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단일 ETF
때문에 지금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오늘도 좀 7천 아래로 코스피 지수가 아주 추락해 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또 고환율 문제라든가 뭐 환율 같은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1달러에 1,400원이 넘으니까 국민 재산이 달러 베이스로 15%가 줄었다면서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엄청 질타를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저는 유시민 씨가 그 지적한 그 부분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본인 생각을 정확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문조털레우라는 그 네. 표현도 있기는 있지만 네. 강성 지지층하고 왜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그 지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오히려 저는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강성 지지층한테 끌려가기 때문에 저는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조금 전에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단일 그 ETF도 네. 마찬가지고 그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네. 정말 희한하게도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한 번도 언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예,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없는데 뭐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같은 이제 광주라고 예. 하면 광주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스타벅스 배재고 네. 사태 관련해서 배재고는 이제 참 다른 문제입니다만 스타벅스 탱크대기. 관련해서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네. 그런 취지로 네, 네.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걸로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장윤기 사건 여성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힌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언급을 해야 하죠. 거기다가 경찰인 아버지, 네. 경찰인 큰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관여했는지 네. 우리가 지금 상당히 크게 관여했던 걸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수사팀장하고의 그 연결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과 네. 이 범인과의 그런 관계들. 네. 그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개입하면 국민들이 더 박수를 쳐줄 텐데요. 박수를 치죠. 예. 그렇지만 제가 뭐 굳이 그 광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광주라는 지역 때문인지 예.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권 종결하는 권한을 경찰이 가야 된다는 그 개딸들의 네. 주문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몰라도 아주 기이하죠, 이 부분은. 네. 왜냐하면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개별 기업의 그 그렇죠. 홍보가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네. 대통령이 나서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기이하죠. 근데 저는 언뜻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강용기 사건이 이제 여고생이 이제 새벽 0시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여고생은 단지 집에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갈 뿐이었는데 그렇게 참혹하게 성폭행에 이제 피해가 돼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이제 등지게 됐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경찰이 살인자 편이었다. 모든 증거를 다 조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사실 건드려주면은 본인이 정말 보안 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존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인데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묻은 사건들 예.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들 대통령이 묻은 사건들은 다 뒤에 팔로업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졌을 때 네. 월드컵에서 졌을 때 홍명보. 지도자를 네. 무능한 지도자를 뽑아서 예. 이런 사태가 뭐 있었다는 등 하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홍명보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또 착수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홍명보. 말이에요.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중요함도 있지만 어떻든 대통령이 언급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다른 행동들이 조치들이 따라 붙게 그렇죠. 되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뭐 사람의 네. 탈을 쓰고 하니까 이게 스타벅스가 사실상 5.18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5.18을 모욕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출전 금지를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이런 조치가 뒤따라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장윤기 사건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제가 참 그 사진을 보고서 정말 네. 마음이 더 찢어지는데 네, 네. 좀 전에 부모 그 네.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경찰이 살인자의 편에 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믿을 정말 첫 번째 보루가 경찰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그 단계별로 네, 보면 네. 우선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경찰인데 누구를 믿고 이제 우리가 밤길을 다니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협잡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이게 실패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유시민 씨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씨가 말한 부분하고 반대로 가야지 그렇죠. 예, 맞아요. 실패로 가지가 않는데 지금 이제 계속 개딸들한테 끌려가면 네. 저는 이재명은 반드시 필패의 길로 간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고를 하고 싶어요.